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덕지 소영입니다. 저는 오늘 블록체인과 생성형 AI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 주시는군요. 네. 생성형 AI 비즈니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더하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실은 이제 세종대에서 하니까 더 감회가 남다른 게 저는 이제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지금 컴퓨터 AI 공학과 이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교육센터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경희대에서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에서 겸임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가르치면서 신방과에서 컨텐츠 비즈니스 가르치는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AI랑 컨텐츠 이 두 개의 영역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복잡한 내용보다는 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해서 뭐 방송이나 유튜브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생성형 AI가 화두가 되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조회수가 1,400만 뷰가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일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3프로TV에서 하는 언더스탠딩이라는 데 나가서 이제 챗GPT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그 중에 유튜브 쇼츠 하나가 말도 안 되게 이제 좀 조회수가 나왔는데 뭐 하는 사람인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네가 내 중학교 1학년 영어 선생님 돼줬으면 좋겠는데 실은 내가 영어를 하고 싶은데 영어를 진짜 못하거든. 그러니까 네가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영어를 좀 해주고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네가 좀 잘할 수 있게 독려하는 말도 먼저 해줘. 영어를 하긴 하는데 네가 한국어로 설명해주고 영어로 시작했으면 좋겠고 너가 먼저 영어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 자, 그럼 해보자. 시작. I'll speak in English first, then explain in Korean. Hello, how are you today? 이 문장은 안녕, 오늘 기분이 어때? 라는 뜻이에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I'm good, thank you. 라고 말해보세요. 이건 난 괜찮아, 고마워 라는 의미입니다. I'm good, thank you. Great job! 네, 저런 거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죠? 이게 뭔가 싶지만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챗GPT 깔면 이제 이런 거 다 되는 세상이죠. 특히나 이제 이거는 전 버전이라서 대화를 하는데 얘가 워키토키처럼 기다렸는데 이제는 얘가 대화를 하고 있는 동안에 야, 너 말 그만해. 그럼 얘가 말도 끊고요. 심지어 이 AI 두 개끼리 토론시키면 토론도 잘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성형 AI를 보면서 우리가 놀라는 이유인 것 같아요. 기존의 AI는 우리가 쓰려면 되게 복잡했죠. 뭐 여러 가지 툴을 깔기도 하고 시스템을 깔기도 했는데 챗GPT는 그냥 우리가 앱만 설치하면 바로 되죠. 그리고 얘가 주는 결과물이 기존에 있었던 AI랑 좀 다릅니다. 기존의 AI는 얘가 컨텐츠를 자체를 만들어준다기보다는 뭔가 만들어진 거를 추천하고 구분하는 데 썼었어요. 그런데 생성형 AI는 얘가 직접 뭔가를 만들죠. 얘가 글을 쓰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영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녀석이 완벽하진 않아도 이것을 우리가 잘 쓰면 초안 수준으로는 얘가 아주 빠르게 만들어내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챗 GPT 이후로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컨설팅 펌이 이게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2년 이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의 결과들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각 우리가 하고 있는 화이트 컬러 일자리들, 그러니까는 사무직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에서 이 생성형 AI를 도입할 수 있는 어떠한 힌트들을 발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연 이 AI라고 하는 것, 특히나 생성형 AI는 우리의 일 그리고 삶에 어떤 식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들을 우리가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전반적인 변화를 볼 때 2025년에 일어날 가장 큰 변화를 4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생성형 AI가 우리에게 불러올 변화들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생성형 AI 기반의 검색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챗 GPT는 우리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환각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일을 할 때 얘한테 대답을 받으면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GPT 서치나 퍼플렉시티나 아니면 젠스파크 같은 앱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앱들의 특징은 뭐냐? AI한테 검색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챗 GPT가 나 대신에 검색을 해서 검색 결과를 보고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나요? 검색 결과에 AI가 제가 이거 보고 정리한 거예요 라는 출처가 나오고, 출처가 나온다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일에서 검증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은 변화를 주고 있고요. 생성형 AI 기반의 비즈니스가 변화하고 있죠. 특히나 모든 기업들이 최근에 챗봇, 특히나 이제 생성형 AI 기반의 챗봇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특히나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이러한 생성형 AI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일하는 업무 방식도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데이션을 할 때 사람들과 하는 게 아니라 AI와 아이데이션을 하거나 내가 그래픽 디자인을 할 때 초안을 디자이너가 아닌 AI에게 맡기는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의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사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거의 기업이 될 수 있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시대가 열린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저 역시도 다양한 AI 툴을 연구하면서 실제로 이런 쇼츠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쇼츠는 제가 찍은 게 아닙니다. AI가 직접 만든 건데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AI 기술의 발전으로 목소리를 복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플레이 AI는 사용자가 원하는 목소리를 선택하거나 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개인 맞춤 음성을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합니다. 특히 플레이 AI는 플레이 노트라는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업로드한 다양한 파일을 팟캐스트 형식으로 변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크크런치는 이러한 기술이 저작권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이 창작 활동과 저작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김덕진의 IT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네, 지금 만든 영상은 제가 어떻게 만든 거냐면요. 실제로 저런 AI 서비스를 활용해서 한번 그냥 촬영을 한 겁니다. 촬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목소리를 하면 AI 서비스가 그 다음부터는 제 아바타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뉴스 데이터를 주는 자동 플로우를 만들었습니다. 자동 플로우 안에서 그 내용을 갖고 얘가 대본도 챗GPT가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챗GPT가 써준 대본과 이미지와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영상을 만드는데 마지막에 사람이 조금만 다듬어주면 쇼츠가 뚝딱뚝딱 나오는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생성형 AI 도구가 각종 영역에서 쏟아지고 있고요. 그 쏟아지고 있는 도구들을 우리가 워크플로우처럼 잘만 연결하면 예전에는 사람이 고생을 해서 찍고 편집했던 것들을 AI가 뚝딱 하고 도와주는 이러한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가요. 또 어떤 최근에 이슈가 있었냐면 이제 2023년 이제 올해 4월에 있었던 이슈인데요. 작곡가 김영석 씨의 트윗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어떤 심사를 가서 되게 괜찮은 공모전이 있어서 그 안에서 1등 곡을 뽑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1등한 사람이 자기가 1등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물어봤더니 저 이거 AI로 만든 노래인데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작곡가 김영석 씨가 야, 이거를 1등을 줘야 되냐? 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허허라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AI가 만드는 노래가 어느 수준이길래 이렇게 되냐? 라고 느끼실까봐 오늘 눈이 되게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택시에서 오는 길에 눈이 올 때 과연 이 행사를 주관하신 담당자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마음을 담아서 수노라는 도구를 켰습니다. 이것도 이제 스마트폰에 다 있는 앱이죠. 수노라는 도구를 켜가지고 제가 이것도 글자 쓰기 귀찮아가지고 음성 명령으로 줬어요. 그냥 크레이트 누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눈이 내려서 기분이 좋으면서도 블록체인 지능주간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행사 총괄 담당자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 노래를 만들어줘.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제 시간에 와서 즐겼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리고 크레이트를 누릅니다. 그러면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노래가 뚝딱하고 완성이 되는데요. 가사도 AI가 써주거든요. 어떻게 썼느냐? 눈이 내리네, 기분은 좋아, 블록체인 행사 곧 열려, 사람들이 올지 걱정, 세종대 컨벤션 센터에서 기다려, 뭐 이런 식으로 하죠. 노래도 AI가 불러줍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1, 2분 만에 만든 노래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눈이 내리네, 기분은 좋아, 블록체인 행사가 곧 열려, 사람들 많이 올지 걱정, 세종대 컨벤션에서 기다려. 모두 제 시간에 안전히 오길, 물속에서도 즐겁게 웃길, 블록체인 주간 잊지 말고 세종대에서 만나요. 계획은 완벽하게 짜놨지, 날씨야 도와줘 반짝이길, 새로운 기술 모두와 공유할 설상대에서 만나요. 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네, 이거 제작진에서 박수가 나오네요, 그죠? 제가 보니까 이 담당자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노래 만드는데 5분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쓰면 아까 목소리도 되게 그럴듯하고 제가 이거 음원 올리면 꽤 멜론 같은 데서 잘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결국에 생성형 AI는요, 우리에게 관점의 변화를 줍니다. 프로듀서로서의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창작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런 도구한테 우리가 맡기고 그것을 튜닝하게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 그럼 결국에는 인간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생성형 AI가 우리에게 와닿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이런 것들은 사회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콜로라도 주립박람회에서 실제로 미드저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생성형 AI로 그린
그린 그림이 실제 대회에서 상을 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때 이 상을 준 쪽들이 얘기를 했던 게 이게 미드저니로 한 번 그린 게 아니라 인간이 수십 번 계속적으로 작업을 한, 즉 인간의 땀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저작물이다라고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 상을 받았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기존의 저처럼 원래 그림도 못 그리고 음악도 못 만들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너무 좋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냥 반대 관점으로 생각해 봅시다. 원래 글 쓰는 사람들, 원래 그림 그리는 사람들, 원래 음악 만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실제로 이 글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슈가 됐었는데요. 실제 글을 쓰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인공지능에게 맡기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못된 방향입니다. 저는 제가 미술과 글쓰기를 대신할 수 있도록 AI가 제 빨래와 설거지를 대신해 주길 바라는 거지, 제가 빨래와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AI가 미술과 글쓰기를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기존에 작곡을 하던 분들, 기존에 미술을 하시던 분들은 AI가 뚝딱 하고 만드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누구나 이렇게 그림을 쉽게 빠르게 뚝딱 그리고, 누구나 쉽게 음악을 몇 번만 누르면 나오고, 누구나 쉽게 글자 몇 개만 쓰면 영상이 나오고, 심지어 프로그래밍도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지 않고 그냥 사람이 홈페이지 만들어줘 라고 말로 시키면 얘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변화와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현상의 어떠한 변화들이 생길까요? 일단 원 저작자는 상당히 당황스럽겠죠. 실제로 2023년 9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유명한, 미국에서 유명한 가수 두 명입니다. 위켄드라는 가수랑 드레이크라는 가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틱톡과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된 음원이 있었습니다. 그 음원이 뭐냐면 이 두 사람이 같이 듀엣을 해서 부른 노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Heart on My Sleeve라고 하는 노래인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직접 부른 것도 아니고 이 두 사람이 작곡 작사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어떤 신원 미상의 사람이 이 두 사람의 목소리를 활용해서 자기가 음악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 음악에 이 두 사람이 듀엣을 한 것처럼 실제 음원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랬는데 어때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어떻게 됐느냐? 소셜 네트워크에서 1,500만 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AI가 만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만든지도 모르고 AI 도구로 만들고, 실제 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진짜가 아닌 이 음원이 그래미에서, 우리가 말하는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대상이죠, 그래미 후보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그래미 후보가 되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했는데, 아까 그림 그린 거랑 똑같은 이슈로 그래미에서는 야 이거 결국에는 이 아티스트의 노력이 들어간 거다, 그게 누군지 몰라도 노력한 거니까 상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결국에는 유니버셜 뮤직에서는요 저작권 침해한 거다, 그래서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해당 트랙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상당히 이슈가 됐었던 사건이죠.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소라, 이제 AI 있잖아요, 소라. 최근에 오늘 이슈인데요, 소라가 지금 테스트 버전으로 있는데 그 테스트들을 일부 예술가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술가들이 소라를 이번에 소스 코드를 열어서 그냥 개인이 쓸 수 있게 열어버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반발을 한 거예요. 어떤 반발을 했느냐? 내가 예술가로서 이 소라가 똑똑해지는데 도와주고 있는데 오픈 AI는 나에게 제대로 된 성과나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에는 아예 AI를 싫어하는 예술가든 AI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예술가든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성형 AI가 영상을 되게 잘 만들거든요. 그럼 그 영상은 도대체 어떤 걸 보고 데이터를 만들었을까요? 이거에 대한 이슈도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런웨이라고 최근에 이 AI 중에서 영상 만들기 중에 가장 잘하는 녀석이 있어요. 근데 그 녀석이 학습한 데이터가 알고 봤더니 뒤에서는 유튜브, 특히나 우리나라 K-팝 동영상 많이 학습한 것 같다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저작권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은 법적인 이슈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I가 그리는 그림의 양, 그냥 몇 번 누르면 뚝딱 나오잖아요. 그게 이미 2023년 8월에 보시는 것처럼 150억 개가 넘었습니다. 이게 어느 수준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셔터스톡 있지 않습니까? 일단 사진으로 치면 실제로 1.5년 동안에 AI가 만든 사진의 양이 사람들이 사진을 거의 150년치 찍은 사진이라는 겁니다.
실제 셔터스톡 우리가 알고 있는 유료 사진이 올라가고 있는 라이브러리에 보시는 것처럼 컨텐츠가 저 정도 있는데 이미 AI로 만든 것이 15 빌리언스처럼 엄청나게 그 양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의 이미지만큼이나 AI로 사람들이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실제로 사람이 찍는 것보다 AI가 계속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이 이슈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원래 사진 찍는 사람들이 더 이상 사진을 찍으려고 할까요? 아니 그냥 내가 찍은 거 AI로 바꾸면 비슷한 이미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길까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생성형 AI 데이터끼리 자가학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패턴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다른 컨셉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서 생성형 AI가 검색까지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검색은요 우리가 특정 키워드를 본 다음에 그 사이트를 들어가잖아요. 사이트를 들어간다는 건 트래픽이 생긴다는 거고 광고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툴들은 어떤 식이냐면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아도 궁금한 걸 챗GPT 화면에서 그냥 볼 수 있습니다. 퍼플렉시티 화면에서 그냥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글 쓴 사람의 사이트에 안 들어가도 되겠죠. 자 그런 게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정성스레 글을 쓴 사람은 자기 사이트에서는 광고로 트래픽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오픈 AI나 퍼플렉시티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럼 과연 그들은 계속 글을 쓰게 될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들입니다. 또 한 가지 관점은요 딥페이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성형 AI가 딥페이크를 만들기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제가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일론 머스크로 실제로 제 컴퓨터에서 제가 그냥 오픈 소스를 돌려본 겁니다. 이 그냥 오픈 소스 형태의 서비스를 받아서 돌렸는데요, 지금. 오. 네, 그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덕론 머스크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한국어를 엄청 잘하죠. 네. 자, 이렇게 제 컴퓨터는 좀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좀 끊기고 있는데 제가 좀 더 좋은 GPU를 썼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유튜브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Hey, I'm Elon Musk 이렇게 하거나 그다음에 음성 변조하는 앱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소리를 바꾸거나 아니면 생성형 AI 서비스 중에 음성 서비스를 이제 얘한테 뭔가 얘기하라고 하고 네, 저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받아가지고 딥페이크 돌리면 저렇게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유명인들의 음성 유튜브에 있는 거 2분만 학습하면요 이런 거 만들 수 있는데 실은 제가 JTBC에서 하는 뉴스룸에 나갔었는데 MC분이 강정 앵커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내용을 생방에서 제가 이런 걸 틀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지영 앵커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JTBC를 그만두고 정치의 길로 나섭니다. 네,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지금까지 네. 저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 저의 정치 행보도 응원해 주십시오. 기호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바로 그 번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당연히 이건 가짜입니다. 이렇게 가짜 음성 만들기가 너무 쉬운 세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생방에서 틀려고 그러다가 이것도 문제될 것 같다고 그래서 생방 5분 전에 다른 걸로 바꿨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5분 전에 바꿔도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할루시네이션 이슈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프롬프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생성형 AI는 여전히 되게 불안한 답변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클로드한테 이런 걸 한번 시켜봤어요. 실제 너가 조직 문화를 잘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조직 문화 개선 프로세스에 대한 아이템을 만들고 그거를 내부에도 홍보를 해야 되니까 홍보할 수 있는 임팩트 있는 카피라이트를 만들어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심심해져가지고 AI가 힙한다는 단어를 알까? 이래가지고 독특하고 재미있고 힙하게 만들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얘가 아이디어는 되게 잘 뽑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픈잼 세션, 뭐 컬처럴 앰베서더, 수업률 체어 그래서 오, 꽤 괜찮네. 그럼 예를 들면 제가 3번의 내용으로 5페이지 보고서 써줘. 그럼 써주겠죠. 이건 되게 괜찮았어요. 근데 이거를 홍보하는 내용을 제가 독특하고 재미있고 힙하게 써달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AI가 말하는 힙하게는 이렇게 썼습니다. 뜨거운 혁신 굴꽃, 대난2 프로젝트 돌입, 시꺼멍, 그죠? 막 젤 차렷, 이상하죠? AI가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챗GPT나 클로드가 이렇게 말투를 쓴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왜 이렇게 쓰나 봤더니 이 클로드가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말투를 학습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키면 안 되는 일을 시켰는데요. 어떻게 시켰느냐? 이런 걸 시키는 겁니다. 그죠? DC 인사이드 말투로 바꿔봐. 이랬더니 아까 이것도 이상했잖아요. 이걸 DC 인사이드 말투로 어떻게 바꾸느냐? 얘가
지렸다, 그죠? 막 이상한 막 욕을 쓰고 막 난리가 납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쓴 거는 욕이 직접 나와서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가린 건데 저기 X 같은이 나오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얘가 X 같은은 X 같은이라고 안 쓰고 X.가.은.으로 썼어요. 왜 그럴까요? 예, 그렇게 하면 욕 필터를 얘가 피해 가겠죠. 그런 것까지 얘가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야, 내가 악플 머신 금방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성형 AI의 문제들입니다. 크게 9가지 정도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편향된 데이터를 입력하고 데이터가 출력된다는 거, 의사결정 과정 문제에서 이게 어떻게 돌아간다는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 또 학습하고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 어떨 때는 무의미한 답변을 반복하거나 윤리 및 법적 고려사항을 얘는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전력을 엄청나게 많이 쓴다는 것, 그리고 아까처럼 환각이나 거짓 정보가 일어나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계속 업데이트가 잘 안 된다는 이런 이슈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슈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이 마치 넵스터가 처음 생겼을 때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넵스터라고 하는 게 2000년 초반에 있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떠한 컨텐츠를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공유했었죠. 근데 저작권을 다 무시했었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컨텐츠를 돈 주고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생성형 AI가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무주공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 역시도, 그래서 저는 또 하나의 넵스터 같은 지금 이슈가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것도 해결해야겠죠. 해결할 때 결국엔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 장표 아마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인공지능하고 블록체인이 각자가 결이 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요, 기본적으로 빅테크 플랫폼들이 하다 보니까 어떤 투명성이 있거나 에너지 소모적이, 그러니까 투명성이 거의 없고 에너지 소모적이거나 독점적인 것들을 좀 강조하죠. 그리고 블록체인은 반대로 탈중앙화하거나 투명적인 것들을 합니다. 그럼 이 두 개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데이터 소유권을 강화할 수 있는 것들,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들, 또 직접적인 데이터 수익화를 촉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생성형 AI의 트랜잭션에다 블록체인을 이제 합치게 되면 또 뭐가 될까요? AI의 에너지 소비 최적화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GPU가 말도 안 되게 쓰이는 것들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최적화하는 이런 아이디어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AI 개발을 하는 촉진, 그래서 어떠한 개발을 하거나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을 확인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 요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Q&A 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인증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의 오남용에 대한 근원적 접근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생성형 AI 결과물에 워터마크를 심는다고 해결이 될까?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대체 불가능한 신원 인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홍채까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저작권 비즈니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프롬프트 반 페이지 쓰면 영화가 나오는데, 그럼 그런 상태에서 프롬프트를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나의 데이터나 작품을 학습 데이터로 크롤링 당하는 아티스트에 대한 보상 방식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은 AI의 아이폰 모먼트인 것 같습니다. 아이폰이 나오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많이 나온 것처럼 지금은 새로운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시대이고요. 그럴 때 생성형 AI의 수많은 비즈니스의 부족한 부분들을 블록체인이 채우고, 그 블록체인이 채우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정말로 진정한 비즈니스가 창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